자, 예제 5.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1번은 바로 이 잔차에 대한 계산이었죠. 즉, 우리가 유스트 카스라는 데이터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이 변수 네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연식, 주행거리, 배기량, 변속기 종류. 이거에 대한 중액이 모형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아웃라이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이제 이 used cars라는 데이터가 있는 이 주소를 이 setWD에다가 지정을 하죠. 지정을 한 다음에 read.csv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러드립니다. 자, 이게 데이터 불러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선 이 자료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헤드랑 테일이라는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총 전체 자료에서 이제 한 6번째 자료까지만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고, 테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한 6개의 자료 값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총 첫 번째부터 30번째 자료 값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잔차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제 회기식을 추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 반응 변수를 프라이스라고 놓고 나머지 4개의 변수를 다음과 같이 이런 설명 변수로 놓고요. 이제 그다음 회기식을 추정을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팅된 회기식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잔차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잔차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표준화 잔차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잔차는 단위 무관하기 때문에 표준화 잔차를 이용할 겁니다. 이 표준화 잔차의 공식은 이 잔차를 그거에 대한 분산으로 나눠주는 건데, 즉 분산 루트 씌운 거. 그러니까 S 루트 1 빼기 H II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HI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바로 다음 같은 이런 헨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헨 매트릭스는 뭘로 이용되냐면 바로 디자인 매트릭스인 X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인 X 먼저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이 X라는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스트카 여기서 첫 번째 열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열이 프라이스라는 변수죠. 요건 이제 반응 변수잖아요.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에서는 반응 변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를 날릴 겁니다. 날리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 컬럼을 제거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요. 그럼 요 값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제 프라이스를 제거한 4개의 설명문수로 구성된 이제 그 자료 값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앞에 뭐를 추가해야 되죠? 다음 같은 요 1에 대한 요 벡터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1 하고요. 이거를 컬럼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컬럼 바인드라고 해서 C 바인드를 통해서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러니까 지금 구성된 이 자료는 자료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로 바꿔야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s 매트릭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디자인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죠. 그다음 이제 헨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는데 헨 매트릭스는 H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제 매트릭스끼리의 곱은 이제 요거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요 값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x 곱하기 x의 트랜스포스, x를 전치한 거 곱하기 x를 한 다음에 요거를 solve라는 함수 통해서 역함수를 구하게 되죠. 요 파트가 요게 되는 거예요. 요 파트.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 x하고 x 트랜스포스를 곱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이런 h 헨 매트릭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h도 구했기 때문에 그 h에 대한 대각 행렬값이 이제 hii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잔차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잔차의 정의는 yi 빼기 yi 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중액이 우리가 추정된 중액이 모형에서의 예측값은 바로 predi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넣게 되면은 y head 값이 구해지게 되고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y 값과 아까 구한 이 y head 값, 요 값과의 차이 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잔차가 되는 거죠. 저는 잔차를 less라는 요 값에다가 집어넣을 거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잔차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resid라는 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잔차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뭐 이게 제일 편하겠죠. 이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이 i 값들로 이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를 먼저 구해야죠. s 왜냐하면 아까 이 표준화 잔차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요거를 하기 때문에 요 s 즉 잔차 제곱합의 그 자유도를 나눈 거의 루트 씌운 값.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요가 잔차 제곱을 한 다음에 서메이션을 하고요. 다 더한 다음에 그다음 뭘로 나눠줘요? 그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다음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s가 되겠어요. 그래서 표준화된 이 잔차 값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res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s를 곱하고 그 다음 이제 루트 씌운 거에다가 이제 1 빼기 hii를 넣으면 되는데 요 1 빼기 hii에서 요 hii는 헨 매트릭스에서 뭘 의미해요? 이 대각행렬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대각행렬 값만 뽑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di 다이어고널의 약자인 dig 한 다음에 h를 쓰게 되면은 이 대각행렬 값만 쭉 뽑혀서 나와요. 그래서 그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쁘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되겠죠. 요게 뭘 의미하냐면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s를 의미하는 게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sqrt가 루트를 의미하는 거고 1이 요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hii가 요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게 바로 표준화된 잔차가 되는 거고요. 구하죠.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rs 스탠다드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표준화된 잔차를 구할 수도 있어요. 서로 동일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플러스로 그리는 겁니다. 이제 플러스로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 값은 예전에도 저희가 잔차 분석할 때 한번 그려봤었죠. 한번 복습 겸 다시 한번 그려봤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5.2번의 지렛점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렛점은 사실은 그 앞에 예제 5.1에서 구했었습니다. 그렇죠? 햄 매트릭스로 아까 구했죠. 구한 다음에 햄 매트릭스에서 지렛점 요 hii에 해당되는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h 매트릭스의 대각행렬이라고 그랬고요. 대각 원소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h를 먼저 이렇게 구한 다음에 레버리지는 h의 다이어고널. 그러니까 대각 그 영어로 이걸 다이어고널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이거 딴 거예요. 다이어고 h를 하면은 그 대각행렬 값이 나오겠고, 그래서 총 30개의 대각 원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기준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준값은 n 빼기 p분의 2배 한다고 그랬죠. 이거보다 큰 값이 바로 높은, 요거보다 많이 크게 되면은 이거 이제 높은 지렛값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죠. 그 기준이 바로 그 계산을 해보면 바로 0.333이 나왔었습니다. 그 계산값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앞서 배웠던 요 HII, 즉 레버리지 밸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head value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를 통해서도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공식에 의해서 구현되는 경우하고 이 패키지를 함수를 통해서 구현되는 경우가 동일하다.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고, 이거를 확인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이제 head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HII 값, 즉 지렛점을 구했고요. 이거를 이제 이제 높은 지렛점을 찾기 위해서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플랫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번째였나요? 이제 높은 지렛점이라고 판단이 됐었죠.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 5.3번은 무엇이었냐면은 저희가 이런 산점도가 있었죠. 이렇게 됐었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A하고 B가 있었고 C하고 D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A하고 B 요 파트는 뭐였냐면은 이제 아웃라이어 파트였고요. 요 CD는 X바와 멀어져 있는 레버리지 포인트, 레버리지 밸류, 지렛점의 파트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웃라이어 혹은 레버리지 밸류라고 해서 영향력 관측지 혹은 영향력 관측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관측지 혹은 군이라고 내리는 정의는 실제 요 회귀 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요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소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값이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료는 저 인플루드 데이터라는 걸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먼저 이걸 불러드려야겠죠. 자료를 먼저 불러드리고요. 자, 총 6가지였어요. 뭐냐면은 A를 제거한 경우, B를 제거한 경우, A, B를 둘 다 제거한 경우가 있었고요. C를 제거한 경우, D를 제거한 경우, CD를 모두 제거한 경우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모든 데이터에서 이제 피팅한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요거를 먼저 피팅을 하죠. 그래서 fit이라는 것으로서 저장을 하고요. 먼저 A를 제거하려면 A는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다 제거를 합니다. 자, 다시 자료 자체를 우리가 구현하는 자료 자체를 첫 번째 행을 제거한 요 자료를 가지고 모형을 핏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A를 제거한 모형이 되겠죠. 그리고 fit A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 B를 제거한 것은 B가 두 번째 관측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피팅을 하죠. 그게 바로 fit B가 되겠고요. A, B를 둘 다 제거를 하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을 둘 다 제거한 자료를 이용해서 피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fit.ab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C라는 값을 제거하려면 C는 10번째 자료이기 때문에 10번째 행을 제거, D 같은 경우는 11번째를 제거해서 각각 fit한 게 fit.c, fit.d가 되겠고 CD를 둘 다 제거한 걸로 fit.cd라고 이렇게 총 전체를 포함해서 7개 모형을 fit를 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자, 전체 모두 제거를 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fit한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베타 햇이라든지 스탠다드 에러 값이 이렇게 산출이 됐죠. 요게 이제 베타 제로, 요게 베타 1이 되는 거고, 요게 1이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S제곱이 뭐였죠?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인 S제곱은 요거죠. 요가 3.5가 S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 스퀘어 값은 요거 0.7831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를 제거한 경우도 똑같은 정보를 읽으면 돼요. 베타 햇 값과 우리가 표준 편차, 그리고 시그마 제곱, 그리고 R 스퀘어 값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B와 AB, 그리고 C, D, CD 모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로서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각각 값들을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A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회귀 개수 추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관측치였고요. A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귀 개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설명력, 회귀의
설명력에 영향을 미쳤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스탠다드 에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안정화됐었죠. 설명력 혹은 그런 오차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는 영향력 관측군으로 볼 수가 있겠고, C하고 D는 우리가 영향력 관측치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걸 제거하더라도 어떤 게 딱히 모든 자료의 값과 기준으로 봤을 때 변하는 어떤 그런 값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CD를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스탠더드 에러가 좀 높아졌죠. R스퀘어 값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CD 같은 경우를 제외했을 경우 이 회계식의 설명령이라든지 오차가 조금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는 예제는 바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네 가지 측도 있죠. 영향력 측도를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쿡스 디스턴스, DF 베타, DF fit, 커브 레이시오가 되었고, 이 쿡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햇에 대한 벡터, 그러니까 모든 베타 햇에 대해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DF 베타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특정 그 회기 개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측도였고요. DF fit은 y 햇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코브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 햇에 대한 분산 혹은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influence measure라는 이 아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요거를 통해 가지고 아까 그 구현했던 회기 모형을 넣게 되면 그 쭉 아웃풋이 나와요. 근데 그 아웃풋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고, 여러분들 직접 실행을 해보면 그 결과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구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개개별로 구할 수도 있어요. 쿡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쿡스.디스턴스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고요. df 베타스 같은 경우에는 df 베타 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값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df fit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 함수를 통해서 df fit 함수를 통해 가지고 결과값을 구현할 수가 있고, 코브 레이시오도 요 함수를 통해서 각각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한 번에 쭉 구해주는 것이고, 요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한 것은 따로 이런 값들만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이런 각각에 대한 측도들에 대한 기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기준을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는데, 쿡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3.67 곱하기 n 빼기 p로 나눠준 요 값이 기준이 됐었죠. 0.1468이었고 df 베타 같은 경우는 0.36518484, df fit 같은 경우는 0.816, 코브 레이시오의 기준은 0.5였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각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플랫이라는 거를 그릴 때 x를 넣어야 되고 y를 넣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냥 y 값만 넣잖아요. 여기 보면은 x가 y가 없고 그냥 요것만 넣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y에 해당되는 값인데, 이렇게만 넣어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단 우리가 x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y에서도 이제 관측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순서가 있겠죠. 1번, 2번에서 뭐 30번까지 순서가 있겠죠. 이것들이 자동으로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덱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제 팁이에요. 뭐 C에서 1땡땡 30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Y 값인 요 값만 넣어도, 쿡스 디스턴스 값만 넣어도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점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B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가 기준선을 정하죠. 아까 지정했던 쿡스 언더바 스탠다드를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기준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19번째였나요? 19번째가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경향을 보였죠. 자, 그 다음 DF 베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 베타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는 그 절편은 볼 필요가 없어요. 절편보다는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에 대한 추정값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럼 4개의 플롯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우리가 보여주는 요 그림에 대한 그 공간을 4등분을 합니다. 그 함수가 바로 파라는 파티션에 의미하는 요 파라는 함수가 되겠고 n플로그 한 다음에 2,2면 행 2개, 12개의 2x2에 대한 이렇게 값을 분할을 해주고요. 각각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4개의 플롯이 한 공간 한 그 그림에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df 베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넣게 되면은 총 5개의 열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행이 베타 0에 대한 영향측 값의 값인 거고 두 번째 행부터 첫 번째 회기계수, 세 번째는 두 번째, 네 번째는 세 번째에 대한 회기계수, 다섯 번째는 네 번째에 대한 회기계수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값을 넣은 겁니다. 알겠죠? 요거 해당되는 것이 요게 되는 거고요. 요거 해당되는 것이 이제 요거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우리가 그 기준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이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두 개 다 고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A, B 라인이 각각 2개씩 고려가 된다는 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df 핏 같은 경우에는 이건 y 햇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지를 본다고 그랬죠. 이것도 df 핏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구해내면 되는 거고 AB 라인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로 이제 그 선을 그었습니다. 얘는 플랫이 이제 하나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요 옵션 때문에 4개로 이제 분할이 됐는데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겠죠. 그래서 1,1로 하나의 그림만 표현되게 다시 이제 옵션 지정한 겁니다. 자, 이제 커브 레시오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y 값 자체가 이 커브 레시오가 아니고 여기서 1을 뺀 다음에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넣은 거예요. 이 값이 의미하는 게 커브 레시오 값에다가 1을 빼고 절대값이 바로 ABS거든요. 즉 ABS에다가 만약에 2를 넣으면은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BS에다가 제가 이제 요 값을 넣기 때문에 커브 레시오에다 1을 뺀 거에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저희가 이론 시간 했던 것처럼 관측치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5.5는 바로 이 더비나슨 검정이죠. 더비나슨 검정은 바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얘는 먼저 라이브러리 LM 테스트라는 거를 먼저 요 패키지를 까신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불러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DW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더비나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모델을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